자, 오늘은 파주 운정신도시 이지더원 A44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민영주택이고요.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위에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았고요. 다행히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전매 제한 3년에 걸리고, 자, 입주해서 바로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세 2년만 주고 나서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1주택자면 12억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곳이고요. 자,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고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타 경기, 기타 지역까지도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로운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6월 28일에 올라왔고, 특공 접수일은 7월 8일, 1순위 접수는 7월 9일,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6일에 있습니다. 자, 파주 운정신도시 하면 최근에 3블럭, 4블럭이 사전 청약했던 곳이 취소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천 가정 2지구에서 먼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운정신도시에서 나왔죠. 그것도 GTX-A 바로 앞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가점 커트라인이랑 경쟁률이 상당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정말 어렵게 당첨되셨을 텐데 그냥 문자 하나로 당첨이 취소된 겁니다.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계약금을 낸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나와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뭐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2년 동안 다른 곳에 청약 안 하고 기회비용 날린 것만 해도 엄청난 손해예요. 이게 앞전에 전례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방식으로든 보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미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도 너무 그 사업지를 믿고 있기보다는 본 청약 나오는 분양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청약을 계속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분양가 자체도 추정 분양가보다도 훨씬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사전 청약보다는 이러한 본 청약이 확실히 낫습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 보면은 7월 16일이었죠. 판교 테크노밸리도 7월 16일이라서 둘 중에 하나만 넣으셔야 되고요. 동탄은 7월 17일.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랑만 겹치지 않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 3지구 A44블럭이고요. GTX-A랑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입지도 한번 볼게요. 입지를 보게 되면 운정역에서 살짝 위에 위치하고요. 직선거리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600m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정도면 완전한 역세권은 아니지만 충분히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요. 정 멀다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금방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큰 장점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가 다 붙어 있어요. 교육 환경이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수변공원도 예정되어 있는데 일부 세대에서는 수변공원 뷰를 볼 수도 있겠죠. 남서 방향이라 어렵지 않게 뷰 나오는 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서울하고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GTX 운정역하고 가까이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GTX 운정역을 이용하면 서울 주요 일자리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정신도시 내에서 상위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역까지 25분대로 나중에는 이동이 가능하고요. 초중고 다 가까이에 있고 수변공원도 있고, 그리고 GTX 운정역 주변에는 당연히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5개 동 379세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4AB 타입이 세대수가 많이 없고 120A 타입 대형 평수가 많네요. 8호 초과하는 대형 평수의 경우는 추첨제가 100%이기 때문에 가점 낮으신 분들도 노려보실만 하겠죠. 하지만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 작은 계획 잘 세워보시고 노리셔야 됩니다. 자, 분양가 한번 볼게요. 84A 타입이 5억 8천만원, 그리고 84B 타입도 5억 8천, 120A 타입이 7억 7천만 원입니다. 앞전에 분양했던 걸 보면 20년도 12월에 우미린 파크힐스가 4억 중반에 분양했었습니다. 4억 중후반에 분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GTX랑 가까운 A46블럭 여기가 5억 5천만 원, 그리고 우미린 더 센텀이 여기가 5억 5천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분양했었습니다. 앞전에 분양했던 것보다는 살짝 비싼 감이 있죠. 경쟁률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GTX역하고 가까이에 있을수록 커트라인은 올라갑니다. 자, A46블럭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죠. 지도에서 보면 A46블럭이 GTX역하고 가까이에 위치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멀리 떨어집니다. A44블럭이나 A46블럭이나 둘 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가점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A46블럭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A44블럭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내시고 그리고 중도금 60%는 모두 다 중도금 대출 실행될 겁니다. 그리고 잔금은 30%. 아까 분양가에서 발코니 확장비 요거 더하시면 되는데요. 발코니 확장비 더하면 84 타입은 대략적으로 한 6억 되고요. 120 타입은 8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감안해서 자금 계획 세워보시면요. 자, 일단 입주시까지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됩니다. 입주시까지 필요 자금은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 대출 60% 다 실행해서 잔금을 내야 될 때가 오면 전세를 주는 플랜으로 가셔도 되고 그리고 실입주하는 플랜으로 가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운정신도시는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요. 현재 기준에서도 전세가가 낮고 입주 시점에는 이거보다 좀 나아질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 보면 84 타입은 한 2억 5천 정도 필요하고요. 120 타입은 현금 한 4억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더하면 3억, 5억 정도는 있으셔야지 여유롭게 전세를 줄 수 있고요. 실입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소득이 많아서 대출이 많이 나오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실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주시려는 분들은 이 공급 물량까지도 같이 생각하셔서 자금 계획 보수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지도에서 한번 보면 A44블럭이 여기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최근에 거래된 거 보면 5억 4천에 거래가 됐네요. 84 타입이 5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 그래도 다른 거 보면 다 7억대가 넘었죠. 7억 3천, 7억 5천, 7억 5천. 어떤 이유인진 몰라도 7억 중반이 시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도 마찬가지네요. 갑자기 4억대 거래가 있고 여기 7억 있고 이렇게 대놓고 다운 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거래가는 이렇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84 B타입 보면 전부 다 7억대에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84 C타입 같은 경우는 7억, 6억 5천 이 정도에 나와 있네요. 지금 불러지는 호가를 보면 저렴하게는 6억 6천부터 저층이 나와 있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7억 초반에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현재 시세는 7억 중반. 이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 가치는 대략적으로 한 7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세보다는 1억 저렴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나 이런 거는 충분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셔도 괜찮고 실거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전세주는 플랜으로 했을 때는 생각보다 필요 자금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주변 전세 가격을 보면 84 타입 전세가 3억 2천부터 나오네요. 3억 2천, 3억 5천. 전세는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단지 매치도를 보면 남서양, 남동양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동들은 저기 수변공원 뷰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를 보면 세대당 1.9일대로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최고층 높이는 27층까지 그리고 제일 낮은 거는 13층까지. 자, 이렇게 동호수 배치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 게 조금 특징인 것 같습니다. 평면을 보게 되면 84A 타입 85개 나오고요. 3베이 판상형이네요. 보통 신도시는 4베이 판상형으로 뽑는데 여기는 3베이로 나와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보다는 확실히 덜 선호하는 평면이고요. 발코니가 꺾여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84 B타입 보면 마찬가지로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네요. 마통풍이나 이런 건 잘 되는데 침실삼이 조금 어둑하겠죠. 그리고 120A 타입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4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고 침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서리진 곳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와 있네요. 안방에 보면 창이 크게 나서 붙어 있고 옆에 창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약한 단지들의 경쟁률을 보면 자, 일단 과천 디에트르 여기 같은 경우도 특공 경쟁률인데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청약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지금 전셋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매가도 높아지고 있고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금리는 계속 인하한다고 그러고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양 장안 카이브 유보라 여기 같은 경우도 비싸다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특공 접수를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특공 접수가 이 정도 나왔으면은 1순위에서 무조건 다 완판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아서 비싸게 나왔던 마자힐 여기 같은 경우가 84가 17억이 넘어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급 현황을 보면 213세대에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여기 또 뿐만 아니라 산성역 해리스톤, 여기 같은 경우도 84 타입이 12억에 나왔거든요. 근데 특공 접수 경쟁률을 보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부동산 분위기나 이런 거 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청약시장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러한 분위기도 참고하셔서 내 가점으로 어디 청약 넣으실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청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